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예 제가 답변을 하는 중에 저한테 주어진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당 실세를 없이 어떠냐 이런 문제. 계란을 가지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아마 깰 수 있다 생각하고 딱 떨어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던지니까 바위가 쭉 하고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7대 때 그냥 오로지 그때는 제가 그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오로지 농민들 그게 올인해가지고 그야말로 제 말로는 꼬라박아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그런 것들이 좀 진정성 있게 아마 지역구에서도 보인 모양이고, 아무튼 제가 선거에 응할 때는 내가 확단 선제 같은 그런 하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당선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다. 내가 농사지로 가니까. 그러고 내가 울면서 우리 집사람을 설득해갖고 그 이혼장을 대도해 뒀습니다. 술 하지 말라는 것을. 그래가 내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진인사 대천령이라 대선을 되면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 이런 심정으로 사실은 저는 엉덩이 없이 맞아. 화끈하게 해도 제가 보름 단식하고 가가지고 해로처럼 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위가 쭉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규갑 대표님하고 제가 제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오해하니까 우선 분당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리면요. 제가 민주노동당 2007년 대선 직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고 제2창당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그 혁신이 좌절됨으로써 분당에 이르게 한 책임 당사자입니다. 저는 우리 진보정당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7년 대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는 13%로 원내 열성을 만들었고 한때는 22%까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대선 때 3%로 받음으로써 당이 이제 지지율을 됐던 거죠. 이런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런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평가에 응답하고 검증되는 정당, 그것이 저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정당이 바로 이 진보정치 혁신의 과제, 엘리트 정당, 활동가 정당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한 그런 정당으로 모두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 능력의 부재가 결국 분당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이
이 분당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그동안 남겨뒀던 진보정당의 새로운 혁신 과제들이 잘 수렴되는 그런 건설 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당내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잘 종합하는가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현장에 가나 어느 정치활동 속에서도 양당은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추구하는 그런 노선, 방향, 민중에 대한 애정, 역사에 대한 책임, 가장 진정성 있게 정치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당이 또 이 양당, 우리가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뜻이 좋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진보 정치에 의지하고자 하는 대중에 대해서 실질적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진보 정치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보 정치도 이제는 분명한 집권 전략을 가지고 힘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또 그동안에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찰과 교훈이 새로운 통합진보 정당의 미래를 힘차게 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당이 비록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었으나 저는 그 과정의 교훈과 성과를 출경한 실현시켜내므로써 전화 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그런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종북주의는 저는 한 번도 종북주의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표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정책의 뚜렷한 차이가 분당의 한 원인은 됐지만 그것이 분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보정당 간에 또는 당내에 극단적인 견해들이 일정하게 양극단적인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검증을 통해서 저는 대북 정책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아갈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이념과 노선을 공유하는 그런 정치 결사체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과 책임으로 표현되는 영역 이전에 어떤 사람의, 우리 당원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규정하려고 드는 것은 맞지 않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당이 국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갈 건가에 대한 중심을 잡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진보 집권 전략으로 보셨는데 이미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렇고 진보신당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저희는 내년 총선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40~50석을 얘기해야지 겨우 원내 교섭단체를 제기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품이 많고 적은 것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299석 중에 20석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진보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첫째, 이후 국민들의 강력한 변화의 욕구, 열망을 마다하는
진보적 개혁의 이니셔티브는 확실하게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270석 대 20석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확실하게 진보적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포함해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민생개혁의 의제는 거의 100% 17대 때 민주노동당에 의해서 발의됐던 의제입니다. 그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대로 좌절됐던 거예요. 우리 거 갖고 왜 다 당신들이 한 당에서 다 하냐 억울해하는 우리 당원들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저희가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진보적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그들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일단 정책 중심의 정당 정치, 말하자면 진보와 보수 구도로 우리 정치 구조를 개편해가는 과도기로서 보수와 중도와 진보 3분 구도를 정립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화죽지세로 생명권위원으로 밀고 가고 있는 시장 반문주의 부자 정책을 때문에 일정한 저지선은 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광범한 대중적 기반을 저희가 확보해 갈 것입니다. 대선은 2014년 지역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을 그 수단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독점으로 해야 되고 진보적 시급한 개혁 의제들을 제기하고 그 개혁이 선거 끝나면 유실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우리는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까지는 중도와 진보의 순위교체 전면적으로 저희가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 보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진보와 보수가 아낌없이 협력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또 중도 진보 간의 정책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양당, 그러니까 진보가 그 수권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로 양당 체제보다는 순환을 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진보제 통합 관련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참여당의 진보제 통합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이 이 모두 답해 주시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민주노동당은 국민참여당까지 통합을 하자 한꺼번에 이런 의견이고 진보신당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인식의 차이라기보다 저희 진보신당 입장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당원들이 좀 불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보 통합할 때는 일단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하고 통합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위원회 때는 둘이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이 결정해가지고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과연 통합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이제 불신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역사가 있죠. 이 통합 양당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싸워왔던 투쟁의 역사,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진보 정치, 다양한 정치 활동의 역사, 그 열정과 지향을 종합하는 것이고, 또 정당 통합이라는 건 개인이 아니고 세력을 통합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양당 분당하면서 상호 간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분간에도 서로 이혼했다가 합치려면 서로 만나서 좀 조심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좀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좀 숙려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또 말하자면 좀 다른 결의 이질적인 정치 세력을 한꺼번에 합친다고 할 때 이러다가 또 불편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는 또 그런 상황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의 문제는 유시민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진보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이 일종의 연합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은 우리 국민들이 니들 왜 헤어졌냐, 니들 왜 따로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진보의 중심을, 주체를 확고하게 결집하는 의미고, 국민참여당과 통합은 사실상 외연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부터 좀 분명하게 세우고 그 토대 위에 외연 확대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양당 통합하고 나서 조금 서로 좀 경계가 됐고 두려움도 있었는데 좀 잘 섞여서 이제는 좀 이제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경과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런 토대 위에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것이 전반적인 진보 신당의 정서와 분위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진보 정치 세력과 또 꼭 국민참여당 아니라도 다양한 어떤 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정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보 주체 형성이 확고히 전제된 토대 위에 그 중심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제도당을 비난해서라든지 또는 그런 도덕적이고 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금 시기에 일정하게 진보가 좀 재결집하는데 1차적으로 좀 서로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진보 정당, 근데 대통합입니다. 크게 통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개 시민단체가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노총 지금 70만 조합원 중에 지금 한 4%도 지금 진보신당 민주노총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 얼마나 노동운동, 노동권 이거 탄압을 받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정치 실익에 제일 지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걸 갈구하고 있고 많은 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노동자들 애거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촛불 국민들, 사실 정치 세력화하지 않은 계획적인 이런 그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저는 다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 물론 그 촛불 국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새로운 이 네티즌들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진보교련이라는 학자들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로서
그야말로 큰 물꼬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진보의 빗줄기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이명박 덕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반면교사의 작용이 엄청나게 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줄기들을 모아나가서 골을 파기 시작하면은 물이 물기를 내는 것이죠. 배에서 힘 안 들여도 나는 이거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백건이나 종북 문제 양당에서 1차 합의를 할 때 양쪽에 대해서 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신당과 민주노동당 두 당 중심으로 협상하고 두 당 중심으로 운영하면 새로운 종북 문제, 백건 문제가 또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랬습니다. 왜? 새로운 물결들이 민주노총이 10만을 결의하지 않습니까? 10만을요.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오면 그 물결들이 사실은 그 중심을 더 큰 세력으로 잡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 의제들, 정체성들 부담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보진영이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진보정당, 대통합정당은 오히려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좋은 것은 살려나갈 것이고 아주 백건이나 종북주의니 뭐 사는 이런 못된 것들은 다 거기서 정이 자동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했고 희망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행태로 진보 진영이 큰 물길로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참여당이 난데없이 우리도 끼어달라 들어오겠다. 우리도 진보적 그런 분의 계리를 갖고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여러 가지 문제, 종선, 구도 이런 문제는 거의 뭐 5% 이상, 내가 알기로는 99% 이상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단 국민참여당 문제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문제는 국민참여당 문제는 진보신당하고 진보진영이 대통합을 하지만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씨다. 핵이다.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 출발이 안 되는 순간 진보의 대통합은 그냥 중통합도 되기가 힘들고 역시 소통합도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 통합을 논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참여당은 플러스로 선택사항으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필수니까 진보진영 전체 통합이 필수니까 이 필수 먼저 성사를 시키고 그 성사의 기점은 어디를 성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의원 대회 이후냐 아니면 창당 대의원 대회 이후냐 하는 건 이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수를 중요하게 끌어안고 여기에 중심으로 협상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어디까지 할 거냐, 국민참여당까지 할 거냐, 장교한국당도 할 거냐, 아니면 네티즌까지 할 거냐, 또 촛불 국민까지 할 거냐, 개인 인사들은 어떤 범위 어느 정도에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진보 진영이 문을 더 만큼 열 거냐, 1m 열 거냐, 2m 열 거냐, 3m 더 열 거냐, 이런 거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도 여기 조금 달랐죠. 달라가지고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맥주 비는 따랐는데 김이 다 빠져가지고 진보 통합에 국민들에게 신선함이나 감동도 주지 못해가지고 김 빠진 맥주가 지금 되어가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떻든 진보 신당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3분의 2 정도는 어떤 형태든지 빨리 통합 결의들을 끌어내고 아니면 100%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국민참여당 문제는 논의들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이 민주노동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지금 일정 정도 합의가 좀 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오늘 내일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좀 빨리 이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물 밑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논의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 지금 진보단체, 시민단체 이 통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1달러 우리는 normal 표현대로 수입기구에 그런데 1달러를 우선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깐만 이 문제 좀 보충드리면요. 아마 저는 국민참여당 당원들도 계실 텐데 지역에 가보면 진보신당 당원들과 제일 근접거리는 분들은 국민참여당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원 동지들과 지역에 물어보면 다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개별 당원들과의 관계라기보다 국민참여당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은 갈라져 있지만 그 뿌리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실천을 공유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국민참여당하고는 창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공통의 경험이 없지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일정한 어떤 축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드린 지도자들이 결단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 많은 걱정과 또 우려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이것은 역사적 사명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당원들과 설득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참여당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진보신당 당원들은 아직 결합할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당 중심으로 물론 시민사회계 포함해서 노동계하고 폭넓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외연의 확대는 또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의 가치 중에 아까 우리 강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녹색의 가치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면한 아주 중요한 이 토건국가의 역사를 뒤집는 아주 중요한 진보의 과제입니다. 지금 녹색당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데 진보의 가치가 분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가치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여러 단체 또 풀뿌리 운동 조직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녹색도 그렇고 인권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통합정당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또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 세력에 있어서도 국민참여당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또 뭐 창조한국당이 최근에 김광수에 우수하면서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또 출범한 세력도 있고 또 더 왼쪽으로는 사회당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중심을 잡으면서 외연을 확대해 갈 건가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커다란 주제다. 국민참여당 문제만 독립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은 양당이 또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될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